심각한 거 보기 싫어서 원래 가지고 온 건 잡지랑 울산 디스토피아 책인데 피곤한 거 심각한 거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건데 얘도 뭐씨 그리고 조명이 여기 백색광 조명이 아예 없어 보니까 이러면 내가 보는 게 좀 불편하지. 빛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글자 보는 게 불편하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 이 정도 느낌. 미국 서부 콜로라도의 겨울 날씨가 변덕스럽다거나 하나 아스펜 하이랜드 산에서는 매일 정오 그리고 오후 2시에 자정이랑 정오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오는 딱 점심때 12시고 자정은 밤 12시. 나 그게 구분 안 되더라. 오후 12시가 낮 12시인지 오전 12시가 낮 12시인지. 근데 오전이 밤 12시일 거예요. 오후 12시가 아니다. 12시를 채우고 난 뒤 그 다음 1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12시가 낮 싶어. 낮 12시. 그게 자정이다. 옛날에는 조선 때는 시간을 2시간 단위로 1시간 잡아가지고 나눴죠. 진시, 오시 막 이렇게. 그 다음 모르겠다. 자시, 자축이묘, 진사오미 이거 하지 않았나? 이거 만화 있거든요. 꾸러기 탐험대 이제 우리 세대는 잘합니다. 그런 만화 TV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죄다 알지. 실제로 교육대에서 다 같이 뭐 1, 2 MT 가고 막 그럴 때도 상원이 누나랑 무기 형이 딱 그런 거 노래 잘 만들어서 같이 잘 불렀던 것 같아. 이 노래 알지 않냐고. 추억팔이 하면서 또 이따리 따뜻뜻 자축이며 두미 진사오미 진시 오시 사시 그 다음에 미시 이렇게 들라나?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우리 꾸러기 탐험대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12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딱 나눠두면은 24시간을 2시간으로 쪼개가 2시간씩으로 쪼개서 하면 12개가 맞지. 축구에서 넘어온 시간법일 거예요. 쾌락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클라우드 9 알파 비스트로 처음 방문했을 때 옆 테이블이 구찌 고글을 쓴 남자가 방전체에 베브 클리코를 뿌리며 환호와 즉흥 댄스를 유도하는데까지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고글이 아니라 구찌 고글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고글이 구찌 고글 디자인일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쓴 시기에 24년도 12월에 가장 유행하는 고글이 구찌 고글이겠죠 아마.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일본 누츠 알아? 야스히로? 있네. 오디세이 챕터 5. 이거 스니커즈 신발도 나왔던 게 맞는 게 이게 12월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월에 열심히 만들고 난 뒤 12월에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조금 늦지 나오는 타이밍이. 아울렛에서 좀 철진한 걸 파는 것처럼 여름 때 여름 옷을 팔면은 그게 철이 지난 거죠. 여름 전에 미리 사가지고 입는 게 옷이니까 여름 다 끝나갈 때쯤 여름 중순쯤에 이제 가을 옷을 팔기 시작해. 그게 신상이지. 미리 하니까. 피곤하다. 아직까지 감기병이 있네. 맥주 딱 500 한 잔만 마셨습니다. 적당하네요 지금. 그냥 안 먹는 게 나았는데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살짝 빨갛다. 눈 주변부터 빨개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군수처 애기들 데리고 그 신구 형네랑 같이 외출 나가서 신구 형 아내랑 그 누나가 딱 그걸 깔고 왔거든요. 미니 쿠페 투도어였던 것 같아가지고 앞에 문으로 들어가서 뒷좌석에 타야 되는데 나랑 조성윤이랑 공기호랑 셋이서 긴겨 타니까 진짜 좁아 뒤질 것 같았던 그게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신구형은 아마 우측에 타고 군인 운전하면 안 됐던 것 같아. 사고 나면은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군법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아예 운전병 아닌 사람이 함부로 사제차 운전하는 거 금지됐던 것 같아. 운전병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데 눈이 빨개지니까 그 누나가 팬더 같다고 귀엽다고 하니까 조성윤이 배 아파 뒤질라 하대요. 그건 뭐 칭찬받은 거밖에 없는데 부럽다고 막 씨. 그 누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네. 신고형 얼굴은 진짜 기억 잘 나거든요. 한국계 일반적인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남반계도 북반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누나는 기억 안 나지. 계산 그렇게 있는 얼굴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레드불 마시고 몬스터 마시고 하는 것처럼 이전에도 말했지만 브랜드가 다양하다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당장 이렇게 글에서 서술할 수 있는 표현이 더 다양하게 되고 그 서술 표현 따라 가지고 구찌 고글인지 프라다 고글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상상하는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사람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좀 더 세계관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료에 대해서 그것 중 하나가 브랜드거든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감성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진보로 삼냐 보수로 삼냐 자유주의냐 무정부주의냐 아나키즘이냐 공산주의냐 리버럴 계열이냐 그게 PD냐 그건 모르겠다. 프로테스탄트 뭐식인가 그럼 리버럴 L 뭐지 그거는 모르겠네. LP 모르겠다. 그런 것 따라 가지고 각자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옷도 그런 기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늘 말할 때 옷이 핵심이 아니죠. 옷에도 이런저런 가치의 핵심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나이키가 주로 담고 있는 감성은 스포츠 선수로서 열정을 가지고 젊음을 불태우는 그런 게 나이키인 것처럼 아이폰, 애플폰도 그런 감성을 나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 못해 보니까 아이폰 촬영이었나 삼성폰 촬영이었나 광고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바로 링크 올려줄게요. 학부모가 애 운동회에서 흑인 학부모가 흑인 아들내미 뛰는 걸 보면서 이렇게 딱 쥐고서 애가 뛰는데 똑같이 따라가는데 애도 빨리 뛰지만 학부모 표정도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뛰는데 이 흔들림을 하나도 없도록 잡아주는 그거를 딱 보여주던데 사실 그건 소프트웨어 영역이지 카메라 성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지. 이를테면 현대전에 모든 폭격 무기가 미사일부터 비롯해서 전투기 움직임까지 전부 컴퓨터가 통제하는 부분이 되게 큰 것처럼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그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따라오냐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지금 제 폰에서도 다 돌아갑니다. 성능 한계가 오는 건 주로 게임 영역이지.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게 진짜 기술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쳐요. 진짜 나 때는 학생 때는 게임의 성능도 자꾸 게임의 그래픽이나 요구 컴퓨터 게임 사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를테면 파이널 판타지 6까지는 개나 소나 돌릴 수 있는 성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었는데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비트 게임기나 16비트 게임기 32비트 게임기 성능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손그림 같은 도트 찍어가지고 만든 마리오 1 같은 그런 그래픽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래픽이 나오기까지 그것도 참 발달한 영역이 크긴 했지만 6까지 그런 파이널 판타지 6까지 그런 그래픽인데 7부터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든 게 파이널 판타지 7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되게 구닥다리 그래픽인데 이런 게임은 그래픽 좋다고 했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 만한 그래픽인데 그 당시에 완전히 최고의 혁신 그 자체였어요. 게임기 회사들도 계속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지. 이거보다 더 성능을 키우면 더 괜찮은 게 나올 텐데 요새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의 한계도 이미 사람 눈이 구분할 수 있는 영역에선 끝까지 다 도달했기 때문에 해상도를 더 높이고 광원 효과가 더 수준이 높아져도 한계는 오긴 해. TV가 이제 더 이상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픽셀이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더 선명하고
더 세밀한 진짜 같이 진짜의 얼굴 둥글둥글한 거 이거 원래 카메라에서는 픽셀 따라가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여러 개 찍힌 형태인데 그거를 진짜 미친듯이 많이 박아놓으면 사람 눈이 구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지경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라서 게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은 더 발달하더라. 얼리언 엔진이었나? 그게 최신형은 아예 진짜 그냥 실사랑 차이가 없어. 진짜로 텍스처라고 하거든요. 3D 그래픽에 껍질 입혀놓은 거를. 텍스처가 그 전까지는 그냥 진짜 가상으로 지어내서 그린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텍스처 들어가는 수준이 이제 카메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텍스처로 그대로 입힌 수준의 그래픽이 들어가는데 그 영역은 이제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설정해주고 난 뒤에 AI한테 명령을 할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인 사진으로 바꿔줘 하면은 지가 알아서 바꿔줄걸요? 거기까지 갔을 거야. 그럼 이제 진짜 그냥 폴리곤 껍질만 제대로 만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그래픽을 구현해주는 현실까지 오는 거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AI가 만든 영상들이 가짜 정치인이 막 가짜로 헛소리하는 거를 페이크, 딥페이크 이런 거 써가지고 진짜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좀 어색한 게 있긴 할 텐데 한 10년 지나봐요. 진짜 현실이랑 다르지 않은 게 올 겁니다. 그 시기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영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수준까지도 갈걸요. 그냥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그래픽 AI가 만든 가짜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10년은 너무 짧고 진짜 왜냐면 배경까지 이렇게 다 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고는 점검하는 사람의 눈은 점검 못해도 AI를 갖다가 도로 디텍트 할 수 있는 그 탐정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AI를 갖다가 대면 이건 가짜라고 판명해주는 순간은 올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은 30년? 그 정도 수준 되면 진짜 영상 자료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얻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법 체계도 바뀔 텐데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 법은 보통은 기술적인 진보나 사회적인 변화보다 항상 뒤늦게 따라오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닌 말로 진보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왜 공수처가 내란 수사가 안 되냐? 이거는 법망의 허점을 파고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법의 발달이 늦어가지고 윤석열을 못 쳐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이 공수처는 오히려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력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민주당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뭐 어차피 검찰도 정권의 영향을 받는 건 똑같고 무슨 기관을 만들든 다 똑같아요. 애시당초 공수처 나올 때 그래서 나왔던 말이 뭔지 알아요? 검찰 수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면 공수처는 누가 수사하냐고. 그 말도 맞잖아요. 어차피 모든 건 사람이 집행하는 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판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사람들을 감시하는 또 다른 감사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감사원을 감시하는 감사원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걸 물고 들어가면은 결국 온 국민이 여론으로 재판하는 거기로 가는 거랑 똑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국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믿음으로써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대표적이죠. 이거 내가 열심히 납품을 했더니 이 새끼가 나를 등쳐먹고서 돈 들고 날라버리는 사태가 생겨가지고 우리 회사가 2년 3년 동안 이 회사한테 받아야 될 납품값을 못 받아서 빚만 갚느라고 수익은 하나도 못 올리고 개고생하고 직원들은 진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개고생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신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사업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신용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사업의 핵심이지 쿠팡이니 뭐 네이버 쇼핑이니 그 다음 직방 그 저거 있잖아요. 부동산인데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초저가로 인건비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큰 사업에서는 그게 무리입니다. 아닌 말로 원룸 찾아다닐 때는 직방을 찾아둬요. 아파트 거래할 때는 직방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나랑 직접 계약을 맺는 집주인이 사기 쳐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더 크니까 중개인 전문가를 껴놓으면 조금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이 전문가가
잘못된 계약을 해줘가지고 저 새끼가 완전 사기치는 새끼였다고 한다 하면은 어때요? 안 되잖아. 그거는 불편하지. 문제가 커지지.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결국에 내가 이 거래가 문제가 큰 것 같으면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점검했는데 사기가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금 부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매물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망했다 하면은 설령 법적인 처벌이 안 내려진다고 해도 그 동네에 있어서 본인 신용도 깎일 뿐더러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깡통 전세 들어가서 인생이 망했다. 죄책감 안 느낄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중독 걸렸다고 처벌이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마음 편할 음식점주가 없는 것처럼 사이코패스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 심지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니네들 딴 가게에서 먹고 와가지고 속이 다친 거겠지.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요. 그 손님 쫓아보내고 난 뒤에는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진짜로 우리 가게에서 먹고 탈난 거면 어떡하지? 아니겠지. 아씨 아니다. 우리 가게 저 사람 말고 아무도 탈이 안 났는데 아니라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뺑뺑 돕니다. 솔직히 인간한 사람은 다 그래요. 나쁜 놈이기 싫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중공업만 해도 등록업체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 있는 건 맞지만 그 등록업체들끼리 뭐 옥션 쿠팡 하든 초저가 발주 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등록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도 좀 신용할 만한 업체를 등록업체로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오래 거래하다가 이 우리한테 납품한 이 업체도 잘 되면 우리도 기분 좋고 실무자들은 실제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 품질 문제 없이 잘 공급받으면 그것도 기분 좋고 납품 과정에 자꾸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품질 검사하는 사람이 계속 3번, 4번, 5번 검사하면서 고생하는 일이 반복되면은 실무자 사이에 말이 나오지. 이 업체 저가로 발주된 거 맞는데 여기 가니까 우리가 업무 추진이 안 되더라고. 그냥 등록 해지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임원들이 자기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은 업체라고 해도 명분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에 등록 해지하게 돼요. 자기랑 연줄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 계속 힘들게 하면 나도 곤란하다고. 여기까지 하자고. 이게 사업입니다. 음식점도 기본은 이거고 모든 게 다 그래요.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 결국에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철학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철학이 빠져있는 사람은요 구찌, 고글, 프라다, 고글 겁나 삐까뻔쩍한 명품들로 자기 몸을 둘둘 둘러놔도 위스키 먹으면서 이 위스키 맛이 어떤데 이런 소리 백날 해봤자 그걸 기준으로 저 새끼는 옷도 잘 못 입고 가난에 빠진 전응아 새끼다. 저 사람은 인물도 못생겼고 멍청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다. 내가 반성할 일이죠. 사람을 이런 식의 기준으로 편협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인심을 잃고 나가리로 가요. 자기 때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진짜 결국엔 그대로 배워. 그러면 2대,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모 따라가지고 똑같은 인생 살면서 호식이 2마리 치킨이니 미피니 하면서 가맹점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남양 유업 하듯이 밀어내기 하면서 도매상들을 다 나가리로 뒤지게 만드는 그런 회사는요 결국에는 버림받아요. 언젠간 그래 됩니다. 쿠팡도 지금은 잘 나가죠. 이래 자꾸 쿠팡 기사들이나 사람들 채찍질 하면서 좀 뭐 1시간 늦고 2시간 늦고 하루 늦었다고 이거 배송비용 네가 다 물어내라고 이런 식으로 개갑질 계속 반복하면요
결국 소비자들이 그거 압니다. 왜냐면은 그 쿠팡 기사들이 곧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냉정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초저가만 선택하고 중국산을 선호할지 몰라도 결국에 언젠가 아는 날이 오게 돼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굳이 진보에서 강제로 돈 나눠주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측은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공화당은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홀로코스트니 종교적 박해니 이런 것들을 받아본 트라우마가 쌓여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것만이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벌레 취급하고 도구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곧 나의 가족이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잘 대할 때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으면서도 카톨릭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때 못 박았던 사람들이랑 지금의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자여봤자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결국 계급사회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한테 치킨 튀겨줄 사람도 스타일러 기계 세탁소에다가 맡기는 건 아니지만 저 스타일러 만들어주는 공장 사람도 저걸 배달해주는 쿠팡 기사도 전부 돈에 의해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돈만 보고 이걸 날라주는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언젠간 나가야 됩니다. 이걸 막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어떤 갑질을 해도 잘리지 않는 정규직과 공무원, 민노총의 보호를 받는 무기계약직들. 내 자리가 공고하게 법이 안전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울타리 밖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내 자리에 똑같이 경쟁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또 다른 행정 전문가들, 다른 학원 교사들, 공무원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 외주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대하고 내보다 밑에 있는 밑바닥으로 보게 되는 계급주의 자체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잘릴 걱정이 없다. 왜냐면 나는 시장경제 바깥에 있으니까. 이해되죠? 굳이 고글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리에 탑재되어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유대인이 왜 잘 된 것 같냐고요? 걔네는 교육이 원래부터 이래요. 심지어 자기네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박살난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독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외놈 미워하듯이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걔들이 미워하는 건 전체주의 사상이지, 나치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지,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그런 것들, 중국에서 억압하는 그런 거. 자기들의 적이 사람이 아닌 사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상이 지배하는 무조건 너희랑 나는 똑같은 종교를 믿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강요하고 목을 졸라매면서 너는 어떻게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진보에서 시체팔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사이코패스 새끼야. 나랑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사이코패스고 냉혈한이고 쓰레기고 부르주아다. 이런 식으로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짓밟는 그런 계급주의,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반드시 분배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친일파는 무조건 사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걸 아니까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걸요. 왜냐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민주당이니까.
블랙리스트요? 다시 말해볼까요? 국고를 털어가지고 지원해줄 대상들을 골라내는 작업일 뿐이지 그 책을 쓰지 말고 그 영화를 보지 말고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진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영화판이고 출판업계라고 한다면은 왜 국고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미 그 사람들에겐 그게 계급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죠. 공무원과 정규직은 이미 계급이 되어서 자기들 울타리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왜 그 사람들에게 계급을 나눠줘야 됩니까? 그건 그것들의 계급이지 우리들의 계급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소프트웨어 파워거든요. 구찌까지는 나한테 쓸 일은 없겠지만 여자한테 핸드백은 사줄 수 있어도 옷은 챙겨 입고 살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옷보다 중요한 게 뭐다? 소프트웨어다. 버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이커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로 끝냅시다. 이 계절에는 본능적으로 체크무늬 스카프에 걸린다. 왜 이 계절에 체크무늬가 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천차만별이지만 버버리 체크는 질리는 법이 없다. 왜 이 버버리 체크는 질리지 않을까? 어떤 느낌에서? 하우스의 상징적인 컬러로 자리잡은 나이트 블루. 나이트 블루. 왜 버버리에서 나이트를 기사를 이런 데다가 쓰게 됐을까? 큼직한 기마선과 로고를 새겨서 정체성을 살렸으며, 큼직한 기마선과 로고는 어떤 느낌을 줄까? 중후하고 무겁고 품위 있고 기사도를 지킬 줄 알고 정의를 아는 그런 고급진 느낌. 영국에서는 썰, 뭐 이런 누구누구 경하는 기사저기가 아직까지 있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옛날에 박지성이 일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경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기사저기가 있어요. 왕실로부터 오래도 전수되어 온, 이제는 뭐 복록 이런 땅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없겠지만 명예로서의 기사,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이미지죠. 캐시미어 소재를 이용하는데 캐시미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캐시미어라는 것만 알겠지. 어쨌든 이런 푸근한 느낌이 캐시미어다. 시린 계절에 포근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다. 기사같이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이런 것도 되겠죠. 기사의 중장갑 같이. 캐시미어 체크 캐시미어 스카프 79만원. 와씨 79만원 미친 새끼들 씨발. 저런 거 79만원보다 책을 79만원어치 읽으십시오. 책도 필요 없어요. 유튜브나 인터넷 나무 위키만 뒤져도 두꺼운 책 한 권 대신에 단 페이지 한 장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진보가 의외로 가장 싫어하는 게 독서예요. 읽으라고 하면 한강책만 읽으라고 하지. 이런 현실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게 되거든요. 이상.